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 소규모 치과와 비교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향후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개인 세 부문으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해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공계 특성화대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치대 등 의학계열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지난 5년 새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치업 치과의료정책연이 2020년 치과의원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큰 규모의 치과의 영업이익률이 소규모 치과에 비해 최대 7%가량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2명에서 4명인 치과는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5명에서 9명 사이는 7억 3천만 원, 10명에서 19명 16억 원, 20명에서 49명은 34억 원, 50명에서 99명 사이는 9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2명에서 4명인 치과가 33.7%로 1억 2,500만 원, 5명에서 9명은 33.6%, 2억 4,800만 원, 10명에서 19명은 29.4%, 4억 7,100만 원, 20명에서 49명 24.9%, 8억 5,400만 원, 50명에서 99명 26.8%, 24억 2,70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2명에서 4명인 치과는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4%, 마케팅비는 0.7%에 그쳤지만 50명에서 99명인 치과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5.7%, 마케팅비는 9.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직의 비대화가 직원 간 의사소통 문제 등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감 첫날인 11일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 통신사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조 장관은 바로 해명 자료를 내겠다면서도 의견 수렴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의대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와 여론 동향 등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 개인 세 부문으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전망입니다. 또 취업회원들의 정보보호 및 회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취업은 2023 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0월 17일 취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 개인 부문별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키로 하는 한편
치의신보 올해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디지털 치의신보 이북사업 공보위원회 이름의 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의 건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박태근 협의장은 박영국 이사가 FDI 재무이사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취업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돼 영광스럽다며 준비된 회무, 앞서가는 집행부의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치과의사의 평균 연령이 2020년 기준 47.2세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6살 많아진 수준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치과의사의 지역별 고령화 추세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 유형별 치과의사 수를 전국 시도별로 조사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 수는 2010년 18,921명에서 2020년 2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이 49.9% 비율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등 전국 17개 행정구역의 치과의사 평균 연령은 2010년 41.3세에서 2020년 47.2세로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 수가 2010년 15,422명에서 2020년 21,733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0년 1,686명에서 2020년 2,196명으로 비교적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평균 연령은 치과의원의 경우 2010년 43.3세에서 2020년 48.5세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치과병원의 경우도 2010년 36.5세에서 2020년 40.8세로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수금 소속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0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모 씨가 유디치과 지점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 1계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최근 지점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김 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모두 김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 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이공계 특성화대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대 등 의학계열 대학의 학업 포기 학생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전반의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의학계열 대학이 이공계 인재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이른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종로학원이 이공계 특성화대 6개 교화 의학계열 대학의 중도 탈락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공계 특성화대 중도 탈락 학생은 311명을 기록, 직전 연도 222명보다 89명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공계 특성화대 모집 정원이 2,260명임을 고려하면 한 해 모집 정원의 13.7%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치대, 의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학계열 대학의 중도 탈락 인원은 지난해 380명을 기록해 오히려 직전 연도 457명보다 16.8% 감소했습니다. 치대의 경우 2020년 65명, 2021년 59명에 이어 지난해 56명으로 역시 3년 새 가장 낮은 중도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공계 특성화대 중도 탈락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의학학 계열 대학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이동의 흐름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조용한 뼈도독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환자가 지난 5년 새 20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치과 의료 분쟁의 주요 사례로 지목되는 만큼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가 지난 2022년 기준 118만 1,805명으로 1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97만 2,196명과 비교하면 5년 새에 약 20만 명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등의 수술 시 확인해야 하는 환자의 주요 기저질환 중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임플란트 도중 발생한 의료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선치과에서는 지난 2022년 기준 49세 미만 골다공증 환자를 분석했을 때 남성은 5,283명에 그친 반면 여성은 24,532명에 달해 여성의 골다공증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자가 30대 치과 직원 앞에서 진료 내역 봉투를 집어던지며 이른바 묻지마 욕설을 한 환자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료를 마친 환자 A씨는 치위생팀장인 30대 치과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남권 치과계 최대 축제인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 예스덱스 2023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예스덱스 2023은 빅스텝 투 뉴 이라라는 대주제로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10개국에서 온 치과의사 4,000명과 치과가족 8,000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120개 업체, 550개의 대규모 부스가 마련될 예정으로 학술대회에서는 최고의 강사진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40여 개 세션 및 패널 토론을 펼칠 전망입니다. 해외 연자로는 임플란트 솔루션 대가로 알려진 게리 골드스테인 뉴욕 치대 교수와 치주와 보철을 결합한 강의로 유명한 김용건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박세호 대회장은 조직위에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력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업계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계의 미래를 책임질 치대생 및 임치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도 오스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10월 14일 마곡 오스템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주요 대학 보직 교수 및 임치원장, 내빈, 장학금 수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03년부터 전국의 치과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올해로 21년째가 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장학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보다 노력의 힘을 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템은 전국의 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총 1,000여 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습니다. 올해도 전국 15개 치대, 치전원, 임상치의학대학원생 1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가나오스코미 치아교정 길라잡이 세미나를 오는 11월 5일 개최할 전망입니다. 바이오템이 오는 11월 9일 2023 바이오템 GBR 세미나를 서울치과의사신협에서 열 예정입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23년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제43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서울 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BDPG가 오는 11월 11일 2023년 BDPG 클리니컬 프랙티스 코스 증례 발표 및 수료식을 BDPG 세미나실에서 엽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오는 11월 10일 경희대 치과병원 바이오 급속교정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